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행을 맡은 저는 MC노 노규환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네, 조작가 조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시영입니다. 네, 자 오늘의 친입파 누굽니까? 네, 오늘의 친일파는 문명기. 문명기. 네. 문명기. 유명한 사람이죠. 아, 유명한 사람입니까? 네. 저는 사실 이번 방송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문명기. 네.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한 거죠? 이 사람 원래 경제인인데요. 경제인. 네, 경제인인데 경북 중심으로 해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인.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국기 헌납 운동으로 뭐냐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바쳤군요. 네, 비행기를 그래서 이름이 문명기군요. 비행기, 문명기. 네. 원래 이런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네. 평행 이론이죠 이게. 그런 걸 잘 찾아내시네요. 네. 아니 조한성 작가 네. 전공이 뭡니까? 해방 후 3년의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해방 정부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경성 아닙니까? 경성. 경성의 예전 이름이 뭡니까? 한성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쪽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네? 놀라운데요. 놀라운 평행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문명기도 비행기를 바쳤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왜 문명기를 갖고 왔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 맹목적인 친일파인데요. 맹목적 친일파. 네. 그냥 돈이 생기는 족족 돈을 바쳤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인이랑은 좀 다른. 뭔가 자기 기업인들은 좀 돈을 좀 아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장사꾼이니까. 네. 근데 네. 이 사람 보니까 네. 일생이 네. 계속 돈을 바쳐요. 생길 때마다.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 바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자가 날 정도로 바칩니까? 적자가 날 정도로 바친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거의 본전치기로 바칩니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맹목적 친일파. 네, 맹목적인 친일파. 독특한 인간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생각하기에 네. 미친놈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일본 제국주의에 미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일본 신도에 미친 사람. 신도. 네. 신도라 하면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뭐 종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라면 일본의 이제 국가 신도가 그 국가 신도 체제가 완비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네. 그 신사 체계를 정비를 해요. 정점에 일본 천황이 있는 거죠. 천황을 정점에 두고 신사의 등급을 정해가지고 관패대사, 그다음에 국패사 이런 식으로 서열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있었던 그런 여러 어떤 신도들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체계를 잡아서 국가 신도라는 체계를 그렇죠, 잡았는데 그렇죠. 예. 그 국가 신도의 아주 맹목적인 추종자 광신도가 바로 문명기였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버는 족족 바쳤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이비 종교에 조금 미친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때 그게 사이비 종교는 아니었으니까. 아닐까요? 근데 네. 지금으로 치면 그렇죠. 약간 그런 사이비 느낌이 있죠. 교주에 빠져서 거기에 막 이렇게 버는 족족 11조가 아니라 막 19조까지 하는. 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일제로부터 애국옹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애국옹.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늙은이. 할아버지. 하지만 조선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만기. 야만기. 야만스러운. 그렇게 조롱을 했군요. 네. 예, 애국옹이 아니라 뭐 매국 늙은이네요. 그렇죠. 매국 늙은이. 네. 자, 문명기. 생애를 한번 간략하게 프로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1878년에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때의 경북 그 영덕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20살에 도북꾼이라고. 도북꾼이 뭐죠?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걸 도북꾼이라고 부른대요. 돌아다니면서. 네,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도북꾼. 네. 생선 장사를 했군요. 집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유복한 환경이고 뭐 그런 건 아니었네요. 네, 자수성가형입니다. 네, 그래서 1907년에 이제 제지 공장을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뭔가 수완이 있었네요, 그래도. 네, 이게 그 영덕 부근에 그 제지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풍족해서. 영덕. 네, 영덕에 그 제지 공장들이 꽤 많았대요. 제지 공장.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인수를 했고 그걸 성공시킨 거죠. 그래서 네.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그 만주까지 네.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번창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재단법인 광제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제지단체, 제지공장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명분으로 삼기를 제지업의 개선과 발달을 도모한다. 이런 목표를 이제 그 명분으로 삼고, 실제로는 이제 종이 생산을 할 적에 그런 판매를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광제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제지업 그 주도권을 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삼았던 거죠. 하여튼 뭐 사업 수완은 있는 그런 장사꾼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수산업에도 진출을 했고요. 네. 점점 분야가 넓어지네요. 네, 이제 분야가 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제 관원하고 결탁해가지고 광산 브로커를 하다가 이제 광산 쪽에 조금 지식이 쌓이니까 1932년에 영덕에 있는 금은광산을 인수를 했고요. 또 이게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자기 문명광산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 따가지고. 근데 이름을 따면 이름이 문명기니까 명기광산이라든가 아니면 문이 성이고 명기가 이름이니까 문광산이라든가 이럴 식으로 할 텐데 희한하게 문명광산이라고 네. 조한성인데 조한광산 이런 식으로 독특한 그 네이밍인데요. 네, 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문. 아, 그렇군요. 네. 독특한데 꽂히시네요. 네. 독특한 인물이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야에 진출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막 해요. 그래서 한문 양행 자동차 주식회사 이런 주식회사도 하고, 그다음에 영덕 전기 주식회사, 그다음에 강구 주조 합자회사, 술 만드는 회사까지. 거기 강구 있잖아요, 영덕에. 네. 네, 거기 되게 맛있는데. 강구항. 예. 네. 그다음 포항 양주 주식회사. 술 좋아했네요. 양조 주식회사. 공영 자동차 주식회사. 네. 그다음에 순천 자동차 합작회사. 그다음 조선신문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장, 이사. 언론까지 진출합니까? 네, 언론까지 진출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뭐 목재공업 합자회사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안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곳은 광산. 광산으로 크게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전국구 기업인은 아니고요. 경북에서 큰 몇 손가락 안에 들었던 기업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유지. 네, 지역 유지. 경북의 자본가. 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1920년부터 1941년까지 경상북도의 도평의회원, 도회의원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유지로서 그런 협력 행위도 계속 따라가는 거고요. 41년에 중추원 참의가 돼요. 좀 늦게 됐네요. 네, 유명세에 비해서는 그렇죠. 늦게 된 거죠. 네. 이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이랄까요? 네. 뭐 이런 거를 규정한다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경북 기반의 그런 자본가인데 그때 당시에 그 조선 공로자 명감이라고 일본 애들이 만든 조선 공로자 명감. 네. 요거 이제 친일파 그 명단이네요. 그렇죠. 이거 좋은 자료네요. 네, 이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1935년에 나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평가가 여유 있는 자산가는 아니지만 열혈 남아임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봐도 그렇게 돈이 아주 많은 것 같진 않은데 많이 바친다. 그렇죠.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야, 우리가 봐도 맞아요. 야, 그렇게 제가 여유 있게 정말 완전 갑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이 바치네? 열혈 남아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국구의 그런 기업가는 아니고 경북 기반의 그런 중 정도 되는 자본가인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충성을 바치는 건 거의 전국구의 자본가 같은. 전국구보다 훨씬 많이 바치는. 그렇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이제 25주년 기념해가지고 표창자 명감. 이것도 친일파 명단이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자료네요, 이런 것도. 여기에 나왔다 하면 이제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에는 국가 황실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두통.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그냥 딱 쐐기를 박네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으면 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친일파 아닙니까?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그 민족정계 심판이라고요. 그 반민특위 할 적에 그 나왔던 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자에는 뭐라고 평가가 되어 있냐면 화재같이 불타오르는 영욕에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불 앞에 불나비같이 난무한다.
열혈남하네요. 네, 그렇게 평가가 돼 있고 교육을 못 받아 무식하나 허영심은 남달리 뛰어나고 평소에 어떻게 인색하고 잔인한지 누구나 그의 성격을 아는 사람은 두 번도 대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하니 가히 인간의 최말단이다. 와, 좀 불쌍하네. 악평도 이런 악평이 없네요. 네. 그런데 일제는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치고 그랬는데 인색하다는 평가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인색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인색하게 굴면서 그렇죠. 네, 일제한테 바치는 건 아주 그냥 호탕하게. 네. 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욕이라던가 이런 평가들. 허영심이 남달리 뛰어나다. 그렇죠. 허영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전국구에 있는 그런 기업가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바치는 것이 혹시 이런 성격에서 오는 게 아닌가. 허영심, 과시욕 이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문명기가 이제 생존 본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그거를 알려주는 일화가 하나 있죠. 네. 영덕 경찰서장하고 친하고 싶은데 친하지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영덕 경찰서장 집 앞에다가 방어를 매달아 놓고 있다가 이제 이건 누가 갖다 놓은 거냐 이렇게 뭐 돼서 그런 인연으로 친분을 쌓았대요. 수산업을 또 하니까 네. 대방어 같은 거 큰 거 하나 잡아가지고 엄청 맛있잖아요. 대방어. 맛있죠. 네. 여기에 이제 매달았다는 생선이 자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래요? 청어라는 설도 있고요. 고등어라는 설도 있고. 방어죠, 방어. 그래도 방어가 고급 어종이고 비싸기 때문에. 네. 독특하게 근데 친해졌네요, 진짜. 고등어 매달았다가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한시의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쓰는 이제 그런 기록들에 의하면 아버지가 좀 한문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아까 민족정기의 심판 보면 교육을 못 받아 무식하다고 돼 있는데 한시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한시를 쓰는 취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뭔가 이게 배우지 못한 것을 좀 이렇게 과시하는 차원에서 한시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잘 쓴 건 모르겠죠. 그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취미를 되살려가지고 친일을 할 때는 자기가 직접 친일 시를 써가지고 황군을 위문하러 다니기도 하고 뭐 그랬답니다. 그렇군요. 1917년에 결혼을 하네요. 그때 일본 사족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족 여성이 뭐죠? 사무라이 집. 사무라이 가문. 무사 가문. 네네네. 그러니까 좀 뼈대 있는 가문인 거죠. 이것도 아까 그 인물평에 허영심이 남달리 뛰어났다 여기에 약간의 허영심이 반영돼가지고 일본 그 사무라이 집안 여성과 결혼한 게 아닐까요? 그 당시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자기 출세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렇죠. 그런 집안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1917년에 이렇게 조선인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매일신보에 이 사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기사에도 내선인들, 그러니까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이 그 정식 결혼하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 영친왕이랑 그 이방자 여사가 결혼한 게 1920년이거든요. 원래는 19년에 하려고 하다가 고종 황제가 죽으면서 못했던 걸 이제 1년 뒤에 했던 건데 조선인들에게 널리 홍보를 했죠.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장려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에 앞서 가지고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니까 상당히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소 내선 일체를 실천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명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지는 일이 있죠. 네, 그게 바로 비행기 헌납 운동을 주도했다는 거거든요. 주도입니다. 주도. 이거를 이제 서울이 경성이 아니라 경북에 사는 사람이 전국적인 비행기 헌납 운동을 주도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전국구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명해질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934년에 그 영덕에 있던 그 문명 광산 아까 얘기했던 그 광산은 12만 원에 팔아요. 그리고 그 12만 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10만 원을 총독부 식상국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방의원금으로 내겠다고 해서 기부를 해요. 12만 원이 생겼는데 10만 원을 일제에 바쳤어요. 네. 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면요. 예. 이게 그 시대 당시에 그 잘 산다는 그 전국구 기업인 김연수. 네. 김연수 4만 원밖에 안 바치더라고요. 아, 그러면 2배가 넘는. 그렇죠. 예? 2.5배. 전국 그, 최고의 갑부보다. 네.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터프가이. 열혈남아. 그렇죠. 열혈남아. 네. 깜짝 놀랐겠는데요, 일제가? 네. 엄청나게 이걸 그래서 선전을 했어요. 그랬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처음에는 이제 국방의원금으로 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결정을 뭐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부터 그 애국기 헌납 운동을 막 벌리고 있었어요. 1931년부터 애국기 헌납 운동이 그 만주 침략할 때부터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 1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육군기 한 대, 해군기 한 대를 제작해서 헌납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비행기 2대를 만들 수 있는 큰 돈이 아닙니까? 10만 원이. 그렇습니다. 이야, 그것도 경상북도에 사는 사람이 네. 12만 원 생겼다고 10만 원을 이렇게. 이야, 정말 전국구가 될 만하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미친놈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전국구가 되기 위한 나름의 뭐 레이스라고 할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신의 한 수? 패를 던진 거죠. 근데 좀 과하게 던졌죠. 그래서 비행기 2대를 만들어요? 네, 2대를 만들었고 1935년 3월 달에 경성에 있는 그 여의도 비행장. 네, 그 여의도 비행장에서 헌납식 및 명명식을 거행을 하는데 엄청 크게 큰 행사를 해요. 그래서 애국기 120호 이게 이제 문명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 비행기에 본인의 이름을 또 붙여서. 이게 31년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라서 120번째 비행기가 된다는 거예요. 육군기로 헌납을 하면 거기에 애국기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해군기로 헌납을 하면 보국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해군은 보국기. 그러니까 육군에 헌납한 애국기 중에서 120번째 비행기다. 그게 바로 문명기호다. 네. 이 행사에 우각기총도 참석했고, 그다음 조선군 사령관 참석을 했고요. 군부의 재장성들이 다 모였고, 그다음에 관민의 그런 유력자들 다 모였고, 그다음 각종 단체, 뭐 일반 참관자까지 해가지고 수천 명이 참석한 대행사였어요. 일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겠네요, 진짜. 네, 맞아요. 그리고 헌납식 하고 명명식 이거를 경성신사의 신관이 와가지고 직접 전통 신도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명기가 여기서 이제 헌납사라는 걸 했고 연설하고. 네, 연설을 했고. 그다음에 비행기 이제 제막식. 그렇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비행기 제막을 하겠습니다. 천 벗기고. 네, 천 벗기고. 거기에 이제 비행기가 딱 등장하는 순간 여기에 이제 애국 120호라고 써 있고 가로 열고 문명기호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다음에 대단하네요. 각 방면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축사를 했고요. 그다음 만세삼창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일왕에 대한 만세삼창 뭐 이런 거 한 거겠죠. 그런 거죠. 이때 만세삼창. 만자이 뭐 그거. 만자이. 그거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에어쇼를 했대요. 이때도 에어쇼가 있었어요? 네, 고등 비행수를 시연을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와, 정말 아주 대규모로 했네요. 네네. 얼마나 이게 선전하기에 정말 좋은 도구였겠습니까?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조선 총독부로서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매일신보라던가 그다음에 경성일보를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뭐 기사가 끊임없이 나와요. 이 관련 기사들이. 근데 2대 헌납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비행기가 만드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1935년 4월달 그 다음 한 달 뒤에 해군기가 만들어졌어요. 아까 해군기는 보국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네, 보국 73호. 이것도 문명기호. 네, 이것도 이제 가로 열고 문명기호. 이게 헌납식, 이 헌납식도 또 엄청나게 크게 똑같이. 대대적으로. 네, 대대적으로 했고. 에어쇼도 하고. 네, 에어쇼도 똑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인 선전도 했고. 그랬더니 이 문명기가 신이 나서 국방기 100대를 기부하겠다고 결의를 했다. 혼자? 네. 내가 혼자? 지금 2대 기부했는데 앞으로 98대를 더 내가 헌납하겠다? 그걸 이제. 터부가! 야, 진짜 열혈남하네요. 일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2세 대묘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 100대 기부하겠다고 한 것을 서약을 한 후 예. 그다음에 조선으로 돌아와서 전국 강연에 나섭니다. 신났네요, 아주. 네, 완전 신났죠. 근데 만약에 제가 네. 제가 거부 친일파입니다. 네. 예. 제가 뭐 박흥식이라든가 네. 이런 진짜 조선 최고의 갑부 친일파예요. 문명기가 굉장히 미웠을 것 같아요. 아, 쟤 왜 이렇게 오버를 해 지금? 아니 무슨 지가 어디 시골에 있는 놈이 무슨 100대를 헌납한다고? 아니 뭐 얼마 부담됩니까 내가? 그렇죠. 아니 내가 얘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일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경상북도 깡촌에서 사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너는 한 200대 내야지 그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박흥식이나 뭐 김현수 이런 입장에서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문명기가. 네. 하지만 네. 실제로 4만 원밖에 안 낸다는 거.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미쳤네요. 네, 미친 거죠. 계속 전국 강연을 다니고. 네, 전국 강연 다니고 네. 그다음에 전 조선의 1군 1기 헌납 운동을 전개합니다. 1군 1기. 네. 그 군 단위에서 비행기 하나씩. 네. 전라남도 한평군에서도 하나. 네. 강원도 횡성군에서도 하나.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렇게 전개를 하고 이거를 문명기가 주도적으로. 네,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와. 더 부가. 네, 네. 예. 그래서 조선 국방 비행기 헌납회라는 것도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조직하고.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분노해야 될 얘기인데 네. 상당히 그 코믹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약간 진짜 네. 제가 상당히 그 진짜 맹목적 친일파 이게 맞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러는데 이 조선 국방 비행기 헌납회라는 거를 조직할 때 네. 그 16,000원을 또 내거든요. 아. 이게 아까 그 12만 원에서 남았던 돈. 팔고 남은 네. 거. 네, 팔고 남은 2만 원이 남았었잖아요. 상금.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몇천 원은 아마 뭐 이렇게 수속하는 데 썼던 것 같고. 술 마셨겠죠, 뭐. 네. 네. 16,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 가지고 이 비행기 헌납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해에 바로 곧바로 10,000원 추가 기부하고. 그러니까 미친 거죠. 버는 족족 다. 네, 네. 예. 대단하네요. 네. 네. 좀 후에 네. 소지일격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어요. 문명기가요? 문명기가. 거기에 자기가 쓴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명기가 이제 쓴 글. 다수의 비행기를 헌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무라고 생각하여 주제넘게 계획한 헌금을 다 했던 바 육해 양성에서도 흔쾌히 수납의 영광을 얻어 정중하게 드렸던 것은 분수에 넘치는 광영으로 감격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말하자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묘한 병기입니다. 나도 앞서 헌납했던 문명기호에 타고 진작부터 피로써 굳게 맹세했던 비행사와 함께 적중으로 돌진에 들어가 육탄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가미가제가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가미가제를 선구적으로 이렇게 썼던. 비행기를 문명기. 헌납하는 것도 모자라서 네. 문명기가 직접 문명기호를 타고 네. 적진으로 가는 가미가제가 되겠다. 네. 이런 결의를 밝히는 거네요 지금. 네. 진짜 미친놈이네요. 네. 저는 이거 정리하면서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미친놈. 크레이지맨. 네. 반민특위에서도 뭐 이제 비행기와 관련된 그런 대화 신문이 있네요. 네. 네. 나중에 이제 반민특위에 해방 후에 붙잡힌 다음에 네. 이걸 추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소와 10년경에 비행기 2대를 헌납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네. 한다는 대답이 네, 비행기를 바친 것은 제가 제일 먼저였지요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때 이세 신궁에 가서 하오리 하까마라는 걸 입고. 하오리 하까마가 어떤 옷이죠? 그 우리가 일본인들 연상하면 남자 일본인 연상하면 딱 입고 다니는 그 옷인가요? 네, 하오리 하까마를 입고 헌납한다는 제사도 지냈습니다. 이거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반민특위에 나와서 진짜 자랑하고 있네요. 네. 네. 그다음에 가미 사케라는 것도 마셨다고. 사케 마셨다. 네, 이 사케가 신이 신주, 신이 내리는 신주. 술. 네. 굉장히 행복하게 추억하고 있네요 지금. 네네. 그리고 스스로 이 말까지 한 다음에 스스로 이제 크게 웃었다 그럽니다. 감히 사케도 마시고 제가 그랬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반민특위 재판정에서. 네,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방청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허탈해하면서 이제 같이 웃었다고. 네. 웃을 수밖에 없죠. 야, 정말 그럼 이상한 사람이네요. 진짜 좀. 네. 예? 자, 애국계 헌납운동을 주도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잘 됐습니까? 애국계 헌납운동?
엄청 잘 됐습니다. 이게 그 애국기 헌납 운동이 1931년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본 본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이거를 대대적인 국방 헌금 운동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그 1945년까지 계속 그렇게 돈을 모으는 운동을 했거든요. 네. 조선에서는 1932년 2월달에 애국기 조선호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이제 기금을 모아가지고 만들었고요. 이게 10번째 애국기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호를 본토부터 다 대만, 한국 이렇게 조선까지 다 합쳐가지고 쭉 번호를 매기는데 이게 6,000였죠? 6,000대 정도 되는 거죠? 네, 아까 그 일본 블로그 중에 이걸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 찾아보니까 7,000번이 넘어가는 7,000번이었어요. 6,900을 넘어서 7,000번대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 그 31년부터 시작된 운동에 이제 불을 지핀 네. 조선에서 불을 지핀 사람이 문명기라는 건데요. 그 문명기가 1군 1기 헌납 운동을 하면서 네. 조선인의 애국 운동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그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37년 이후에 보면 4개월 만에 300만 원이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네. 경상북도에 사는 지역 유지는 이만큼이나 됐는데 각 지역 유지들한테도 막 압력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전도 대대적으로 하고. 그렇죠. 참. 그래서 이제 광산항 최찬학이 4만 원 내고요. 그래봤자 4만 원밖에 안 내네. 부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개성유지라는 손홍준이라는 네. 사람이 1만 원. 네. 김정호라는 사람 1만 원. 김현수 2만 원. 2만 원 정도 내고. 하지만 문명기는 10만 원. 10만 원.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되니까 국방 비행기 헌납회라고 아까 문명기가 만들었던 거 있죠. 네. 이거를 해산했대요. 왜요? 더 이상 운동이 필요 없어서. 성과가 좋아서.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 이 조직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쭉쭉쭉 잘 모이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렇죠? 이뻤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애국기 헌납 운동이 1938년 말까지 조선에서 65대가 헌납이 돼요. 네. 그래서 육군 37대, 해군 28대 됐다 그러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주는데 그 이유는 강제저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저축으로 돈을 많이 뺏기게 되니까 이제 헌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왔는데 41년도에 그 태평양 전쟁 시작되면서 다시 헌납 운동이 고조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조직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국민총력 조선연맹에 나서가지고 조직적으로 헌납 운동했고 네. 사실상 이때부터는 거의 강제적인 모금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애국기 헌납 운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또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아버지 네, 김용주란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네. 2015년에 너무 그 회고록을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저희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가 네. 경상북도 도회의원, 그다음 국민총령 경상북도 수산연맹의 이사, 그다음 조선임전보국당 발기인 겸 네. 경상북도 지부의 상임이사, 그리고 겸해서 사업부장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자기 아버지를 독립운동했다고 막 그렇게 거짓으로 회고록을 써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친일파를 독립운동가로 그 변신을 시킵니까? 네? 네. 네. 그게 더 화가 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다가 저희가 찾다가 뭐가 발견이 됐냐면 네. 1942년 조선임전보국당 경상북도 지부 사업부장을 할 적에 네. 애국기 대구 부민호 헌납운동을 주도한 사실을 찾아냈어요. 대구 부민호라는 비행기를 만드는데 그걸 헌납운동을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가 주도했다. 네네. 네. 그리고 조선임전보국당 경상북도 지부에서 국방헌금을 22만 5천 원이나 모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로 만든 군용기가 5대나 됐대요. 그래서 이 운동의 경상북도의 간부였기 때문에요. 네. 예,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42년에 영일군에서만 그 김용주가 살았던 영일군에 애국기가 8대, 8대가 헌납이 됐는데요. 네. 이것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또 찾아낸 자료가 조일신문에 애국기 헌납 선동 광고가 있었는데요. 그 광고에 김용주의 이름이 확인됩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친일파네요. 네. 근데 애국기 헌납운동과 관련해서는 네, 김무성의 아버지인 김용주란 이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애국기 헌납운동이 이렇게 성과를 보이니까 문명기가 이제는 비행기가 아니라 군함을 바치자 이런 운동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필 받은 거죠. 대단하네요. 배가 훨씬 비싸죠 그때. 엄청나게 비싼 거죠. 네. 비교가 안 되죠. 배하고 비행기는. 네. 그래서 1943년 1월 달에 도쿄에서 도조 수상을 만났대요. 와, 수상을 만날 정도의 그런 거물. 네. 그리고 시마다 해군상도 만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빌 받아가지고 네. 군함 헌납운동을 제창을 했습니다. 아, 터프가이. 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경북 영양에 있던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네. 구리광산 새 광구를 네. 조선광업진흥회사에 바쳤어요. 회사를 통째로 바쳐요? 네네. 세 개 광구를 다 넘긴 거죠. 그러니까 광산을 그냥 통째로 일제히 바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와. 그리고 그 매각금으로 제국 해군의 군함 건조비로 써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때 또 이제 문명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전함 한 척의 건조비도 국민이 1원씩만 저금하면 만들 수가 있다. 1억 가운데는 무능력자도 있을 것이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내가 우선 동광, 광산 3곳을 팔아서 건조하는 데에 쓰도록 생각하고 있다. 내지에서는 노동자도 배우도 건함운동에 힘쓰고 있다. 반도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다행히 이번에 일이 실현되어 공명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많이 나온다면 나도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지 일본에서는 이제 이 건함운동에 힘쓰고 있으니까 조선에서도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군함을 헌납하자. 네. 대단하네요. 그 외에도 돈을 또 많이 내네요. 네, 36년에 또 육군에다가 2만 원. 네. 그다음에 해군에 4만 원. 네. 39년엔 또 육군한테 4만 원.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버는 족족 그냥. 벌기는 벌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는 사람은 조선 천지에 없었던 거죠. 일제 기부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기부천사. 네. 네? 금도 바칩니까? 금? 네, 금 이게 또 일화가 있는데요. 네. 일본 천황한테 두꺼비 모양의 금덩어리를 헌납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내용은 경북에 사는 문명기가 네. 그 덕대사라는 그 절에 시종이 이제 대구에 갔을 때 네. 자기 소유 광산을 보여줬대요, 문명기가. 그래서 그 관광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영덕 금광에서 발견한 두꺼비 형상의 금덩어리를 보여줬는데 이것을 이 덕대사 시종이 성대서조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그 천황의 네. 그런 일본 제국의 그 영원한 발전을 상징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원 총독을 통해서 바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원 총독한테 이걸 바쳐서 천황폐한테 헌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광산에서 두꺼비 형상 금덩어리가 보였는데 이게 일왕의 어떤 만수무강 네. 이런 걸 기원하는 의미에서 바치기로 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또 반민특위에서의 진술이 있어요. 그 재판관이 노다지 금덩어리를 우가키 총독한테 주었다지라고 물으니까 네. 한다는 말이 네. 광석인데 말이 금덩이지 사실은 한번 그놈을 속여보았지요 라고 하면서 변명을 했답니다. 그렇군요. 좀 여유가 있네. 네. 말에. 그놈은 이제 총독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변명을 한 건데 그게 속았을까요? 그게 진짜 금이었겠죠. 네, 금광에서 진짜 나온 금이었죠. 건데. 네. 원석이긴 아니, 하지만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분이 네. 가짜를 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훌륭하신 분이. 네? 군함 헌납 운동에 이어서 가미다나 비치 운동. 이거는 뭔가요? 가미다나 비치 운동을 했다는데? 이 가미다나라는 게요. 예. 일본의 개국신인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예. 그 사람의 영부를 안치한 거래요. 그래서 천조 황대 신궁이라고 쓴 지방처럼 생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사 지낼 때 쓰는 지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쓴 그런 종이를 신사처럼 생긴 나무함에다가 넣어가지고 높은 곳에다가 매달아 놓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신앙이 있대요. 그 신앙을 뭐냐면 가미가다라는 거를 이제 비치를 하고 그렇게 실천하자는 운동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걸 전국 각지에다가 다 비치하자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가미다나가
그 한자로는 신붕 이렇게 쓰거든요. 신붕. 귀신 신자에다가 네. 실형 그 선반 붕자예요. 아. 그 귀신을 모시는 이제 선반 같은 거죠. 아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고. 네. 네. 아 그거를 각 가정에도 비치하자. 그렇죠. 가가호호. 그렇죠. 다 비치하자. 네. 아 이런 운동을 문명기가 또 주도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아까 그 국가 신도에 미쳤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거의 일환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로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얻는 이익은 뭐냐면 네. 이 신붕을 제조하는 네. 그 제조권 이거를 자기가 이제 독점하고 네. 이걸 이제 전국에다 팔아먹는 거죠. 판 다음에 그 돈 또 바치고. 그렇죠. 네. 대일본 황도 선양회를 조직했는데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건데요. 네. 일본의 황도 정신을 그 발扬하고 경신숭조, 다시 말하면 그 신을 경배하고 네.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일본 제국주의의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 그 신앙을 발扬하는 그 황도 선양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단체를 또 주도하면서 이 단체의 이름으로 그 만주에 있는 황군들을 위문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쓴 위문시를 한시를 써가지고 3,000매를 인쇄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인쇄한 걸 또 주고 뭐 그러면서 위문을 하고 다녔다 그럽니다. 네. 42년 5월에 징병제 시행이 발표되니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문명기가. 성은의 홍대 무변함에 참으로 감격무쌍입니다. 나는 오늘이 올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눈물이 흘러 가슴이 벅찰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쥐가 가면 되겠네요. 아까 가미가지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입대해갖고 문명기호를 문명기가 타고 가면 되겠네요. 네,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또 보냈습니까? 네, 아들 보냈어요. 정말 미친놈이네요. 네. 그 아들은 뭐 전사했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는 확인 안 그건 해갖고 안 왔는데요. 네. 1943년에 메이지대에 다니던 그 둘째 아들을 네. 학병으로 바치겠다고 네, 표병을 했습니다. 결국 해방이 됐고. 네. 해방됐을 땐 진짜 문명기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은데요. 광신도 아닙니까? 광신도. 그렇습니다. 네. 1949년 2월 달에 반민특위에 체포가 됐는데요. 네. 세 차례 공판을 통해서 그 신문을 했는데 네.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어요. 혐의를 어떻게 근데 부인할 수 있죠? 이렇게 명백한 기록들이 다 있는데. 아까 그런 식이죠. 내가 바친 것은 그냥 돌덩어리다. 아니 비행기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떠들썩하게 언론에 다 이렇게 선전되고. 네.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월 24일 날 병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선고는 공민권 정지 2년이 나왔습니다. 이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공민권 정지 2년. 네. 그러니까 참 그 반민특위라는 것이 네. 그 참 제대로 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제대로 안 되니까 공민권 정지 2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민특위가 철저하게 좌절되면서 네. 네, 이런 광신도도 공민권 정지 2년이 선고되는 네.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고요? 네. 갑자기 또 MB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병보석 해주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권쌤은 우리 권시용 쌤은 이 문명기라는 인물의 얘기를 쭉 같이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일제로서는 참 예뻤겠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의 모범이 되는 존재였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글쎄요. 아까 이제 MC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방되고 나서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그동안 바친 돈이 얼마나 아까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사람은 그 일상생활도 일본인하고 똑같이 뭐 그렇게 했다고. 뭐 아들이 조선 말을 쓰면은 맞아요. 때릴 정도로. 그래요? 예. 맞아요. 그 사생활에서도 철저하게 일본어만 쓰고. 네. 그랬으면은 해방됐을 때 할복을 했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목숨은 소중하여. 자, 정말 일본 제국주의의 광신도. 네. 거의 종교처럼 일본 제국주의를 숭배한 문명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조 작가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문명기를 정리하면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어요. 많죠. 뭐냐면 너무 맹목적인 친일 행위를 했고 친일 침략 전쟁의 그런 협력 행위를
그렇게 과하게 하면서 보면 일반적인 기업가의 모습에서는 또 벗어나 있거든요. 일본적인 기업가라면은 자기가 번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물쓰듯이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렇게 넘치는 기부금을 했던 것을 보면 네.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뭔가에 미친 놈은 답이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렇습니다. 광기라는 네. 단어가 네. 광기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네요. 문명기획에서. 네. 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게 이제 그 최근에 그 극우 세력들 가짜 뉴스에 빠져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하고 좀 중첩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치지 말자. 이성을 되찾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광기를 경계하자. 네. 자, 오늘 친일파 문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